우선 틱 장애가 뭔지 정리하고 시작을 하죠. 틱하면 이제 근육이 네. 짧게, 빠르게,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걸 갖다 이렇게 틱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예요? 예, 영어입니다. 틱이라고 이제 TIC가 영어인데, 틱하는 거. 예, 근육이 짧고, 불수의적으로. 원하지 않은데 갑자기 탁 수축하는 거. 이것을 이제 틱이라고 하는데, 예. 틱 장애라고 하면 그런 틱이 이제 많이 나와서,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자기가 일상생활 하는 데에서도 지장이 있을 때, 네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틱 장애라고 하죠. 이제 예. 틱이라는 게 크게 단순 틱이 있고 복합 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 틱은 이제 한두 개 정도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 눈을 깜빡인다든지, 네네네. 코를 찡긋한다든지, 예, 얼굴을 그런 거. 찡그리거나, 예. 어깨를 이렇게 들썩인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고, 복합 네. 틱은 얼핏 보면 무슨 목적의식을 가진 행동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요? 예를 뭐 이렇게 벽에 있는 걸 만진다든지, 예. 이렇게 물을 이렇게 확 엎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동작, 춤추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단순 틱은 한두 가지 네네. 근육의 움직임, 복합 틱은 그것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서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처럼 느껴지는 거고, 네네. 또 틱을 또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어요. 운동 틱과 음성 틱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음성 틱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를 내는 근육과 관계돼 가지고 예. 소리가 나오는데 뭐 소리 내는 거. 뭐 이렇게 네네네. 뭐 이런 소리를 내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음성 틱에도 복합 음성 틱이 있어요. 와. 그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을 합니다. 예. 의미를 가진 말. 나냐 뭐 이렇게. 네네. 네네네. 뭐 아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제일 우리가 걱정스럽게 네네. 보이는 거는 그게 욕설이나 어떤 성적인 의미를 가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욕으로 예, 입에 그걸 달고 우리가 있는 거죠. 뇌설증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네네. 방송 불가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욕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합니다. 예. 하다 보면 자기도 놀라요. 하는 아이가. 그렇겠죠. 듣는 사람이 얘 뭔가. 이게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과 틱장애가 다를 수도 있죠.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말을 집에서 부모님들 우리가 써본 적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얘가 평상시에는 욕을 그렇습니까? 하지 않고 너무 순한 애인데 네. 틱으로는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욕이나 어떤 성적인 말이 뇌의 아주 심층부, 본능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에 저장돼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이게 틱을 보면 또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전혀 그렇게 뭐 폭력적인 애도 아니고 공격적인 애도 아닌데 네네. 외설증 같은 틱을 하는 아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만났던 어느 어르신 중에 그분은 그냥 입에 이상한 이상한 말 달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그냥 먹어. 이것도 그냥 먹어. 이런 얘기 이걸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말습관이에요, 틱이에요. 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분이 관계없이 어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 말은 그런 얘기 그냥 커피 마셔. 커피도 이게 그 설탕 타. 이런 얘기가 붙어 있더라고. 그거는. 그분은 아마 틱일 겁니다. 그런 것도 그런 복합 음성 틱인데 되게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틱은 이것저것 골고루 나타나고 한 가지만 계속하지는 않고 옮겨 다닙니다. 눈을 깜빡이다가 어깨를 들썩이다가 다리를 이렇게 흔들다가 펄쩍펄쩍 뛰는 틱도 하고 손을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이런 틱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또 심해졌다 약해졌다 이런 경과를 밟는 게 틱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턱을 움직이는 것은 경미한 거네요. 경미한 거죠. 보다 보니까 뭐 약한 틱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아이들 중 한 20% 정도가 일시적으로는 틱을 합니다. 네네. 그건 병은 아니죠. 20%가 하는 게 무슨 병이겠습니까? 전체 20%가 눈을 살짝 깜빡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 굉장히 흔하고 어른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약간 남아서 약간 눈을 계속 한쪽 눈만 깜빡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고개를 약간 기울인다든지 뭐 턱을 옆으로 이렇게 하는 그죠? 맞습니다. 맞아. 그런 틱은 사실 흔해가지고 그게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병이라고 치지 않고 그냥 증상이고요. 증상으로. 그걸로 인해 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틱장애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 틱장애라는 게 왜 나타납니까? 틱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보면 뇌의 한 부분에 우리 머릿속에는 뇌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친구들이 다 제대로 기능을 하긴 어렵거든요. 불필요한 동작들도 나올 수가 있죠. 불필요한 동작을 신호가 나오는데 그 동작 신호가 나오는 걸 이렇게 딱 잡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너는 지금 필요 없는 동작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렇게 딱 막는 곳이 있는데 그 막는 문지기가
좀 덜 발달한 경우에 새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동작이.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문지기가 성숙해지면 점점 줄어들어서 틱은 어릴 때 많이 하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좀 많이 줄어들고 20대가 되면 상당히 줄어들어서 10명 중 1명밖에는 틱이 남질 않습니다. 어른의 경우 계속 틱이 있다면 그건 약물로 고치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도 약하게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개성으로 그냥 뭐 얼굴에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버릇이 있듯이 그냥 지켜보면 되고 그게 많이 불편하다 싶으면은 애나 어른이나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눈 깜빡이는 거는 가려워서 깜빡이는 진짜 병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틱이 약간의 자극을 받으면 좀 심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막염이 있으면 좀 심해진다든지 비염이 있으면 심해져서 꼭 그렇게 계절을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알러지가 나올 때 틱이 좀 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